그거를 제가 이제 다 붙여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떼와서 찢었어요. 찢어서 다시 제가 붙였어요. 붙이는 와중에 우리 아내분도 보통은 아니네요. 그걸 찢은 걸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또 붙이고. 다시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라이터를 든 거죠. 근데 라이터를 들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팔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몸에 그때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 전화했을 때 남편이 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션을 취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신고가 크게 들어갔었어요. 실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종이가 보기 싫으니까 종이를 구겨서 처음에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와이프가 다시 고이고이 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발작포에 들려 이거를 정말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종이를에다 불을 붙이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너 내 몸에 불 지르려고 했지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아 실제로 신고를 하셨어요?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을 켜지도 않았고 쪽지랑 아내분을 본인을 일체화시키신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투영했네 그거. 그다음에 차에서 밀려고 했다도 있던데. 임신 한 5주 차부터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요? 네,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달리면서 문을 강제적으로 막 열고 그러니까 밀어버리려고 했다거나 그게 가능해요? 달리는 차에서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차에서 밀려고 했다는 네. 이제 정말 심하게 싸우고 와이프가 나 그러면 지금 애들 데리고 차에서 내릴 거야.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그러면은 갓길에 세워줄게 네. 라고 해서 갓길에 세웠죠. 네. 내려라. 네. 그거예요. 아내분을 민 건 아니고 문을 열었다. 네. 근데 와이프는 이제 너 나 밀려고 했지. 근데 앞에 달리는을 붙인 거죠. 왜냐면 시동이 걸려 있었으니까. 아, 시동은 걸려 있었으니까. 항상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었는데 밀쳐내려고 그랬죠. 이제 운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밀쳐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내려 막 계속 이러면서 이제 신호가 이제 섰을 때 이제 강제로 문 개폐하고 끌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시속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다독거리면서 괜찮다 이제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하자면 달리는 차는 아니었던 거죠? 30km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아내분의 얘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네. 달리다가 그러니까 내리라고 계속 이제 싸움이 붙었던 거는 달리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랬던 거고 진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신호가 섰을 때. 그럼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이런 폭행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렇게 좀 많이 과장을 하시거나 하세요? 모든 거를 조금 본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A라고 말하면은 혼자 B, C, D 이렇게 소설을 써 나가는 거죠. 일단 그 문제는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다른 것도. 다른 게 이제 아이를 제가 혼자서 보다가 아파트 앞에서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남편이 화단에서 확 밀쳤어요. 밀치면서 목을 졸랐거든요. 근데 그 목을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에 뭔가 있었어요. 그런 근데 게. 우리가 보통 네. 목을 졸랐어요라고 표현은 정말 어딘가에 밀어붙여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을 조르는 거고 만약에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약간 툭 쳤어 울대를 쳐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목을 졸랐다고 표현을 하지는 그거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모션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지? 뭐 핸드폰으로 아. 광대뼈 내리 찍었다 그거는요. 그때 애들을 이제 대학병원 데려갔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남편이랑 연락이 조금 두절됐는데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전화기를 뺏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모서리에 이제 광대뼈가 찍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리 찍은 게 아니고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뺏는 과정에서 이렇게 맞아요.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었다. 저는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연장선이었으니까 고의였다.
그랬었어요. 그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그 폭행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네.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소송에서 폭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데 주장만 하면 누군가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핸드폰 들고 있다가 서로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런 부분은 쌍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목 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는 이 폭행을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이 폭행이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네. 과장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건 네. 맞지만 아내 쪽에 결혼 생활과 있어가지고 이혼 사유가 훨씬 많아 보여요. 이 종합판으로 다 묶으면 이혼 사유 됩니다. 와이프가 항상 이혼 소송을 얘기를 하면서 난 유책이 없다. 너가 욕을 했지? 난 잘못이 없어란 말을 정말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문가분을 통해서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마냥 불리하지만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업무 중에 저한테 전화를 계속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다거나 그리고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 계속 너 전화해서 너 일 못하게 해서 너 회사 잘리게 할 거야.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많이 화나거든요. 그렇죠. 짜증나죠. 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너 욕했어? 오케이, 증거 채집. 경찰 출신이세요? 와이프 와이프 핸드폰에 보면 증거 1, 몇 월 며칠 욕함, 몇 월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법이 모호합니다, 되게. 아. 업무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돼요. 너 회사 잘리게 한다,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 될 수 있겠네. 근데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개인의 업무랑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남편이 각서라고 되게 이게 마지막에 쓴 각서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제가 공증을 받으면은 정말로 효력이 있는 건지. 공증 받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증은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를 공증해 줄 뿐 여기에 어떤 없는 법률적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서도 썼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추가 증거는 될 수 있죠. 이해가셨죠?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도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경미하다, 막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남편분의 이혼 의사는 저는 이혼 사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같은 상황이면 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혼하면 사실 제가 양육권 못 갖고 오는 건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것도 있고 만약에 애기들이 대구 부부분들처럼 다 성장을 한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한테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 사는 거고 양육권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양육권이랑 친권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